안녕하세요, 찍먹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맨시티를 꺾고 챔피언스리그 4강에 진출했습니다. 맨시티는 홈경기답게 경기를 주도하면서 매우 공격적인 스탠스로 임했고요. 레알 마드리드는 단단한 수비를 바탕으로 선수비 후역습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에는 쿠르투아에 밀려서 경기에 뛸 기회가 많지 않았던 세컨키퍼 루닌의 미친 활약이 있었는데요. 양팀이 서로를 공략하기 위한 전술은 뭐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맨시티의 라인업부터 보겠습니다. 맨시티는 기본은 4-1-4-1 포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빌드업할 땐 3-2-4-1로 아칸지가 올라오며 스톤스가 했던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측 윙어는 베실바가 아니라 포든이었죠. 좌측에선 그릴리시가 소유, 우측에선 포든이 전진하는 그림을 의도했던 펩입니다. 레알의 선발 라인업 보겠습니다. 레알은 기본적으로는 4-3-1-2의 포메이션으로 나왔지만 실제 경기를 할 때는 왼쪽에 치중한 4-4-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호드리고와 비니시우스를 둘 다 왼쪽에 배치하며 역습 나갈 때나 공격 나갈 때 왼쪽에 힘을 구조로 나왔던 레알입니다. 선방은 레알 마드리드가 먼저 날립니다. 맨시티가 레알 키퍼 루닌이 공 가진 상황에서 압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맨시티가 가끔 전방 압박할 때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기가 이번 시즌 리그에서 빌라에게 1-0으로 패배했던 원정 경기죠. 이때 레알 선수들의 위치를 보시면 하프라인 근처에 4명이나 배치되어 역습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건 훈련 세션에서 연습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르바알이 걷어낸 공이 맨시티의 광활한 뒷공간으로 떨어집니다. 벨링엄이 순두부 터치로 2명을 벗겨내고 발베르데에게 공을 내줍니다. 그리고 발베르데가 그 공을 챙겨서 라인을 깨는 비니시우스에게 공을 내주죠. 그리고 비니시우스가 이 공을 잡는 척하면서 흘리는 이 동작이 예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디아스의 밸런스를 흔들고 크로스 타이밍을 잡지 못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비니시우스가 컷백, 호드리고가 슈팅하지만 이 공을 에데르송이 잘 막아냈죠. 그리고 다시 이 공이 호드리고에게 향하면서 마무리. 경기는 1-0으로 레알이 앞서갑니다. 맨시티는 레알의 수비를 공략하기 위해 측면에서의 순간적인 수적 우위를 노렸습니다. 포든이 공을 잡고 있으면 상대 풀백 맨디가 나옵니다. 그때 크로스는 덕배를 잡고 있죠. 그때 키는 아칸지입니다. 센터백인 아칸지가 올라가면 3-2 상황이 나오죠. 아칸지는 프리한 상황에서 공을 받을 수 있고 크로스는 아칸지가 신경 쓰입니다. 그때 덕배가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면 아칸지가 패스를 넣어주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실제 장면입니다. 포든이 프리한 아칸지에게 아칸지는 사이 공간으로 덕배에게 밀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컷백 기회를 맞이할 수 있었는데 그때마다 레알의 키퍼 루닌이 맨시티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그릴리시가 2명 끌어놓고 베실바가 하프 스페이스로 움직이면 공을 내주는 식으로 공략했죠. 반면에 레알은 선제골을 넣긴 했지만 전반전 수비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이 2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윙어에게 2명이 따라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로 인해 하프 스페이스를 자꾸 내준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왼쪽 그릴리시뿐만 아니라 반대쪽 포든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났죠. 아무리 루닌이 폼이 좋아도 아무리 리디거 나초가 커버를 잘 쳐도 이렇게 계속 당한다면 실점은 시간 문제였죠. 하지만 맨시티도 레알 마드리드는 세계 최강팀 중 하나가 템백을 하니 쉽게 공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반은 1-0으로 레알이 앞서며 종료됩니다. 전반전은 맨시티가 훨씬 경기를 주도했던 느낌은 있었지만 레알의 카운터가 꽤 날카롭고 정확했습니다. 오히려 기대 득점값과 빅찬스는 레알이 앞섰거든요. 안첼로티는 전반전에 겪었던 수비 문제를 보완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측면 윙어에게 2명이 따라 나가는 거였습니다. 안첼로티는 일단 1명의 대인 수비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 따라 나가는 선수가 풀백이 아니라 측면 미드필더가 나갑니다. 어제 경기에선 발베르데가 주로 나갔죠. 발베르데가 그릴리시 상대로 1대1 디펜스를 계속 성공시켜줘야 유지되는 전술입니다. 두 번째 문제인 하프 스페이스 노출이 있었죠.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누군가 1명을 무조건 박아 넣었습니다. 대부분 그건 카르바알이 되었고 카르바알이 나갈 땐 카마빙가나 발베르데가 와줬습니다. 누가 가는 것보다 중요한 원칙은 하프 스페이스를 레알 수비 중 1명이 먼저 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수비를 내리게 되면 결국 지금 색칠한 공간의 수비가 얇아질 수 있는데 그건 비니시우스, 벨링엄, 호드리고 등 공격수로 채웠습니다. 전반전엔 역습에 대한 걸 어느 정도 염두에 뒀는데 후반엔 역습에 관한 걸 조금 내려놓고 일단 수비에 집중했죠. 안첼로티의 바뀐 수비법으로 인해 맨시티는 시도는 많이 해보지만 결정적인 찬스를 많이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유에 강한 그릴리시보다 크랙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쿠를 투입해서 반전을 노립니다. 그리고 도쿠의 투입이 반전을 일으킵니다. 도쿠가 1대1 돌파를 수행할 때도 레알의 수비 원칙은 지켜집니다. 카르바알이 미리 하프 스페이스에 자리 잡고 있었죠. 하지만 도쿠가 1대1 드리블로 꺾어서 컷백을 성공하고 이 공을 리디거가 걷어내지만 이 공이 더브라이너에게 갑니다. 이건 안첼로티의 수비 원칙을 지키더라도 대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렇게 골대와
가까운 상황에서 덕배에게 슈팅을 허용한다? 대부분의 상황이 실점이죠. 더브라이너는 여기서 루닌의 머리 윗공간을 보고 강한 슈팅을 성공합니다. 본인이 슈퍼스타임을 증명하는 덕배입니다. 오늘 미친 선방들을 보여줬던 루닌이지만 이런 공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경기는 1대1이 됩니다. 그 이후에도 맨시티는 계속 몰아칩니다. 레알이 첫 번째 수비 원칙을 어기고 이렇게 두 명이 딸려나갔을 때 맨시티는 아칸지까지 사용을 합니다. 그럼 카마빙가가 순간적으로 막아야 할 선수는 아칸지와 포든이 되면서 맨시티의 수적 우위가 발생하죠. 그래서 카마빙가가 따라가 보지만 아칸지가 안쪽으로 컷백을 내줍니다. 하지만 더브라이너가 이 공을 하늘로 날리며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죠. 이렇게 맨시티는 레알이 아주 조금의 빈틈만 보여도 무섭게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레알엔 루닌이라는 수호신이 있었고 오랜 시간 동안 수비만 하는데도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세이브들을 해내면서 추가 실점을 하지 않았죠. 정규 시간은 1대1로 종료됩니다. 연장전 역시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공격 모멘텀 지표입니다. 누가 공격을 주도했는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하늘색이 맨시티, 하얀색이 레알인데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연장입니다. 연장 내내 맨시티가 몰아붙였지만 결국엔 추가 득점을 만들지 못합니다. 몰아친 맨시티는 물론 잘했지만 그걸 버텨낸 레알도 대단했습니다. 120분의 대부분을 수비만 한다는 게 여간 보통 집중력과 체력이 소모되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공을 가지지 않은 팀은 계속 뛰어다녀야 하기 때문에 체력이 고갈되어 결국엔 뚫릴 확률이 높죠. 하지만 안첼로티는 교체 카드를 적절히 사용하며 선수들의 체력 부담을 줄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국 양팀은 승부 차이까지 향하게 됩니다. 첫 선방은 에데르송 쪽에서 나왔습니다. 모드리치의 낮은 공을 잘 막아내며 맨시티가 엄청나게 유리한 고지로 올라서죠. 하지만 루닌이 베실바와 코바치치의 공을 막아내며 승부차기의 흐름을 통째로 바꿔버립니다. 오늘 루닌은 그냥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 이후 양팀의 선수들은 실축하지 않았고 레알이 4대3으로 승부차기에서 이기면서 4강행 티켓을 가져갑니다. 토너먼트는 승자와 패자가 무조건 존재합니다. 그리고 승자가 기쁨을 독식하게 되죠. 양팀은 정규 시간에 승부를 가리지 못했지만 마지막까지 집중의 끈을 놓지 않은 건 레알 마드리드였습니다. 레알은 미넨이라는 거함이 또 남아있습니다. 과연 안첼로티와 아이들은 비기어를 들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